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경제 위기를 대비하여 88조 장전한 소프트뱅크 손정이 진짜 제2의 리먼 사태가 올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께서 손정희 회장이 경제 위기가 온다면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시켰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인터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그가 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섭섭합니다. 늘 그렇듯 저의 사견을 담아서 진짜로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전체 라이브 공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저녁 8시부터 전체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랙님 부금부금 하시는데 도대체 부금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간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부동산 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2부는 현재 주식시장 어느 위치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라이브 시작할 때 알람이 딱 갈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저녁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참, 이대로 영상을 끝내면 안 되죠. 이 영상의 주제인 손정희 회장의 경제위기 발언을 체크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석 달 안에 재앙 닥친다. 투자의 규제, 손정희 현금 늘렸다. 손정희, 그는 누구인가요?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3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소프트뱅크 CEO로 알려져 있죠. 이런 분이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주최한 딜북 컨퍼런스에서 화상으로 참여해서 백신이 지금 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최근에 투자했던 여러 자금을 현금화했다고 밝혔는데요. ARM을 엔비디아에 매각했고 T모바일의 지분도 최대 주주인 도이치텔레콤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알리바바 지분 매각을 통해서 200억 달러의 차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지분 매각을 다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88조 원의 현금 확보 물량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88조 원으로 손정희 회장은 시장이 급락하면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저평가된 자산을 구입하거나 자사주를 더 사들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손정희 회장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소프트뱅크의 상장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소프트뱅크의 상장 폐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2차례나 언급을 피했다고 합니다.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소액 주주의 지분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를 위해서 손정희 회장이 현금을 장전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기사만 보면은 약간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인터뷰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소프트뱅크 뉴욕타임즈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관련 영상이 꽤 나옵니다. 이 중에서 48분짜리 이 영상을 보시면 손정희 회장의 영어 인터뷰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48분이 힘드시면 3분 30초처럼 짧은 클립 영상도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영어 원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는 봤습니다. 뭘 봤냐면 많은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봤다고 합니다. 또 그는 생각을 했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현금은 위기 때 매우 중요하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회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기 위해서 현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어떤 투자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손정희 회장은 패시미스틱,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중요하네요. 2달 혹은 3달 이후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리먼 사태급의 위기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정희 회장은 과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 기억하시나요? 비전 펀드가 우버 같은 여러 회사에 투자를 했지만 투자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투자 판단은 여러 방면에서 실패했다.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빨리 배우고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비전펀드로 손실을 봤어. 그런데 지금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 ARM, T모바일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죠. 이걸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다가 2차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펀드 때처럼 이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미리 현금화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어가 88조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손정희 회장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AI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면 혹은 전방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면 전방 기업이란 자동차, 스마트폰 이렇게 소비자와 좀 더 맞닿아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어쨌든 이런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면 나는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스타트업, 벤처 회사들이 자금을 모집하는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그것들을 살 수 있는 더 좋은 가격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88조 현금 장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벤처 회사를 사거나 AI 회사, 전방 회사 이런 회사들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손정희 회장은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와 같네요. 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나는 2달, 3달 있다가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미리 현금을 다 장전했어. 제발 주식 좀 떨어져. 나 뭔가 새로 사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짜 경제가 어려울까요?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못 돌아가 향후 몇 달 힘들지도...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몇 달 후에나 맞을 수 있다면서 당장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과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 위기가 온다? 이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관련된 지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인 빅스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월 경제 위기 당시 변동성 지수가 8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세요. 최근 빅스는 바닥에 딱 붙어있죠. 20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20대가 되고 싶네요. 어쨌든 이러한 변동성 지수가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금리를 국채금리라 하고 일반적인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회사채의 금리를 회사채 금리라 부릅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회사채의 금리를 하이힐드 채권금리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 스프레드가 붙었죠.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란 하이힐드 채권금리에서 국채금리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회사들은 돈을 빌리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되는 채권금리는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3월 경제위기 당시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가 11%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회사들이 돈을 빌리기가 더욱더 수월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기 쉬우니 그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리보 OIS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리보 금리란 런던 우량은행 간 무담보 달러 조달 시 적용되는 금리로서 일반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조달받습니다. 그리고 OIS란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의 약자로서 여기 스왑이 들어가죠. 하루 동안 돈을 빌리는데 변동금리의 이자와 고정금리의 이자만 스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땡겨오는 리보 금리와 달리 OIS는 조금 더 안정적이죠. 어쨌든 리보 OIS 스프레드가 증가한다는 것은 리보 금리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땡겨올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장에 달러 유동성이 떨어지면 달러가 귀해지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리보 금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리보 OIS 스프레드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월, 4월 경제위기 당시 스프레드 값은 150bp까지 상승했었네요. 그런데 지금 상태 보세요.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달러 조달에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한 연준의 긴급 대출기구 시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연준은 시장에 돈을 무한대로 뿌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뿌린 돈을 보세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참, 오해하지 마세요. 연준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장기채권, 단기채권, MBS, 이것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시장에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서 경제는 어렵지만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런데 손정희는 왜 현금을 장전했냐? 도대체 손정희가 현금을 장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그는 88조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장전했을까요? 저는 그가 하락에 베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로 하락에 베팅을 했다면 88조 원을 모두 풋옵션에 투자했을 거라 봅니다. 시장이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죠. 그런데 그는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들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굴리잖아요. 하지만 손정희 회장은 다릅니다. 그는 수십조, 수백조를 굴리는 사람입니다. 즉 자금을 운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전자 1억 원어치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오너 일가 사람이 10조 원어치를 들고 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1억을 매도하는 것과 10조 원을 매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억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쉽게 매도할 수 있지만 10조 원은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물량을 매도할 때는 블럭딜을 통해서 매도하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손정희는 하락에 베팅한 게 아니라 그가 운용하는 자금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를 현금화시켜서 다른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것을 살 때 해당 상품의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는 리먼 브라더스를 언급하면서 조금 더 가격이 싸지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요? 물론 경제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의 지표 이것만 봐서는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